자,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교환 법칙인데요.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자리 바꿔도 결과는 같아요. 그게 이제 교환 법칙이었죠. 합집합과 교집합 다 똑같이 성립이 되는데 이건 뭐 간단하죠. 그래서 A 집합이 존재할 거고 B 집합이 존재한다고 쳐요. 교집합을 예를 들어 볼게. A 교집합 B는 여기가 될 거고 B 교집합 A도 여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막 바꾸실 수 있구나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결합법칙인데요. 결합법칙이랑 분배법칙의 차이가 뭐냐면, 결합법칙은 여기가 연산이 같습니다. 합집합, 교집합인데, 분배는 합이면 교면 합. 그치? 그래서 서로 같은 게 표현되어 있으면 결합법칙이고, 여기 다른 게 표현되어 있으면 분배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 결합법칙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ABC니까 이렇게 세 개 그려놓고 또 요걸 예를 들어 볼게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여기죠. 그 녀석이랑 C랑 공통인 건 여기가 되겠죠.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일 거고, B, C의 교집합은 이걸 C라고 가정했을 때 BC는 여기죠. 거기랑 A랑 공통인 건 여기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뭐 결합법칙, 교환법칙은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되고, 분배법칙만 조심하면 되는데, 너네들이 연산이 달라? 그러면 이 친구를 누구한테? B한테 한번, C한테 한번 분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어떻게 표현된다고? A 합집합을 B한테 주면 A 합집합 B 이렇게 표현될 거고, A 합집합을 C한테도 주면 얘를 다 준 거예요. 얘가 남죠, 그죠? 그 녀석을 이 둘을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벤더의 그림 그려가지고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한 거니까 이건 증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이 나오는데 전체 집합에 있어서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다음 성립하고 드모르간 법칙을 한다. 얘도 증명은 똑같아요. 그죠? 벤더의 그림 그려놓고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를 관찰해 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1번만 보시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이 여집합을 얘한테 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한테도 주고 그리고 합집합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적으로 이해했을 때 너한테 주면은 이렇게 해서 각각 주는 거고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해 볼까? A 여집합, 차집합 B에 이렇게 표현되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차집합은 우리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 차집합은 뭐라고 공부했어요? 교집합의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B를 그대로 걸어주면 여집합이 너무 많네.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바꿔가지고 드모르간 법칙으로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좀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9번입니다. 다음 전집합의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다음을 간단히 주세요라고 주어져 있고, 결국 그지? 저 1번을 1, 2, 3번을 좀 다 여집합 잘 풀어가지고 간단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1번 보시면 A의 교집합에 그 다음에 여기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여집합에 갇혀 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너한테 주면 A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B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여기부터 연산 처리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A랑 A가 아무것도 없는 거랑 공통인 건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공집합으로 표현될 거니 공집합과 B집합을 합집합을 계산하면 B집합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게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글씨가 내려갔네. 자, 2번은 제대로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A 여집합이고 합집합이고 또 요 안에 있는 차집합을 교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녀석한테 또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 A 여집합이 될 거고 합집합에 B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변할 거고 A 여집합은 A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네 둘보다는 너네들이 연산을 하고 싶죠. 그죠? 같은 A에 대한 결과치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연산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합집합 요거 자리 바꿨으면 A의
자리 바꾼다는 건 그저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거고, 여기에서 결합을 쓰면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랑 A랑 연산하면 이건 전체 집합이 될 거고, 전체 집합이랑 얘랑 전체량 뭐랑 더해도 그냥 전체 집합으로 표현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이 간단하게 성립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좀 지어놨어요. 이것도 차집합이 좀 너무 많네요. 그죠? 여기서 요 안에 있는 녀석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의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에 B의 교집합에 뒤에 거 여집합이니까 A 집합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잘 보시면 보이시죠? 뭐가? 너네들이 같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요거는 분배법칙을 쓰면 B의 교집합, 그리고 앞에선 누가? A 여집합이, 그 다음에 뒤에선 누가? A. 이렇게 될 거고, 너네 둘이 뭘로 걸어준다? 이렇게 연결해준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너가 얼마이고, 아무것도 없는, 죄송합니다. A 여집합이랑 A랑 더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럼 전체랑 B랑 공통인 건 B 집합이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B 집합이네요. 그러면 B 집합에서 자기 자신의 차집합은 공집합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3번까지 정리해 봤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할 때 A랑 B랑 어떤 포함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좌변을 좀 깔끔히 정리해야 되는데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이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죠? 합집합의 비여집합, 여기도 합집합의 비여집합, 이런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면 분배법칙을 쓰면 얘는 A의 여집합, 그리고 너네 둘이 그지? 요렇게 표현했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B의 여집합, 이런 모양이란 얘기죠. 이 친구를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분배해 준 게 요거 두 녀석의 판단이 될 거고, 그러면 A의 아닌 거랑 A랑 겹쳐지는 게 없죠. 이게 공집합이죠. 공집합이랑 너랑 더했다는 건 결과. 자, 그 다음 단원인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요. 여기다 해볼까요?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요렇게 보면은 차집합이 얘들아 A 차집합 B는 여기고 여기 B라고 놓으면 B 차집합 A는 여기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를 대칭 차집합. 그래서 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접으면 완벽히 접히는 그런 모양인 대칭 차집합인데 이 표현 방법에는 이런 표현 방법이 있겠죠. A 차집합 B 여기, B 차집합 A 여기. 둘이 그냥 더해라. 합집합을 더한다 생각해보면 그런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 표현 방법은 또 뭐냐면 이 전체 집합에서 얘들아 이렇게 전체 집합에서 뭘 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공통 부분을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싹 다 더한 다음에 공통 부분을 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이거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 즉 뭐 교집합, 여집합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결국 크게 너의 표현 방법과 그리고 너의 표현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이제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물어봤죠. 그죠? 첫 번째는 이런 표현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식을 써서 나열해 볼 거고, 두 번째는 그림으로써, 벤다의 그림으로써 어떻게 두 녀석의 합집합에서 공통인 걸 뺄 거야. 그렇게 한번 벤다의 그림으로서도 한번 고민해 봅니다. 자, 첫 번째 기억입니다. 기억이면 앞에 거 뒤에 거, 요 세모는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요 문제 한해서 앞에 거 뺀다는 거, 그지? A 빼기 B, B 빼기 A 둘이 더해. 뭐라고? 기억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다음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이런 표현 방법이겠네. 이 식의 이 정의에 의하면, 이 문제의 정의에 의하면, 그러면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A의 교집합에 뒤에 거 여집합은 A가 되겠죠? 의 합집합, A의 여집합에 차집합은 교집합의 뒤에 거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될 터이니 같네. 같은 건 공통이면 자기 자신일 것이고 너네들도 같잖아. 자기 자신일 것이고 그럼 A랑 A가 아닌 부분을 더했다는 소리는 전체 집합에서 1 기억번은 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벤다의 그림을 이해하는 겁니다. 벤다의 그림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이게 전체 집합,
요게 A 이렇게 있겠죠. 그럼 뭐야? A랑 A가 아닌 거랑 A랑 아닌 거랑 더한 다음에 공통인 걸 뺄 거야. 다시 뭐라고? 너네 둘이 합집합을 연산 먼저 한 다음에 공통인 부분들을 차집합 드러내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A랑 N은 여기고, 이제 앞에 건 여기고, A 여집합은 이 뒤에 있죠. 여기 빨간색. 그럼 너네들이 먼저 더해. 더하면 전체 집합에서 빼기. 너네들의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아. 교집합을 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감? 됐지? 그래서 이 문제는 기억법 문제만 풀어드리고, 나머지 리은, 디귿, 리을, 미음은 여러분들이 직접 식을 써가면서 풀던지 아니면 벤다이언 그려서 풀던지는 그지? 요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일 테니까 어쨌든 리은, 디귿, 리을, 미음은 꼭 풀어보시고 그 밑에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특강 1번이었습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합집합은 유한집합에 대해서만 원소가 몇 개인지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유한집합에서만 다룹니다. 첫 번째 보면은 A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A집합, B집합 그려놓고 바를 정자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요거 세 개 더하는 건데 바를 정자는 이렇게 해서 숫자의 카운팅을 매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일단 합집합은 여기 더하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A집합을 한 번 더하고 B집합을 한 번 더해 볼게요. 그럼 여기 부분이 두 개가 생기죠? 공통인 부분이. 그래서 여기 한 번 교집합 부분 한 번 빼면은 이렇게 하나씩만 다 연산을 가능한 거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한 번, B 한 번 더한 다음에 A교 B집합을 한번 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A랑 B랑 공통인 게 없어요. 공통이 없다는 건 A랑 B는 이런 서로서 관계가 되겠죠. 그럴 때는 그냥 그지? 합집합은 그냥 한 번씩 더하면 된다는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두 개짜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세 개짜리를 볼 건데 세 개짜리도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말을 못하네 이 아저씨.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요. C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세 개짜리 합집합은 여기를 다 한 번씩만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A를 더하면 A는 이렇게 A를 한 번 더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를 메꿔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B도 한 번 더해 볼게요. B도 이렇게 더해보고 C도 한 번 더하면 여기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너무 많아? 이 교집합 부분이 두 번 이상씩 다 연산됐기 때문에 A 교집합 B를 한 번 뺍니다. 여기 한 번 빼고 여기도 한 번 빼고요. BC의 교집합도 여기도 한 번 빼고 여기도 한 번 빼고요. 죄송합니다. CA 교집합도 여기도 한 번 빼고 여기도 한 번 빼면 이 세 개짜리 교집합 부분만 비어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세 개짜리 교집합을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더한 다음에 두 개짜리 교집합을 빼고 세 개짜리를 더하면 저 A, B, C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2번입니다.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벤다그램 그려보시면 되는데 뭐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뭔 소리냐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그 A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만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뭐 2번도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11번 바로 보겠습니다. 전집합 위에 두 분집합 A, B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도 표현되어 있고요. B차집합 A 그 부분에 원소가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벤다이 그림 그려서 판단해 보면은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60개니까 전체도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전체 집합도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안에 60개가 다 들어갈 건데 A가 37개야? 그럼 여기 37 이렇게 써주시고 B는 몇 개예요? B는 40개겠죠. 아직은 집어넣지 마세요. 교집합 부분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보면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여집합이 너무 많으니까 이 친구는 A의 합집합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같은 거니까 여기에 원소가 15개. 합집합이 아닌 게 15개야? 합집합이 아닌 게 여기 합집합이니까 아닌 부분이 15개가 되면 전체가 지금 60개이다 보니까 A, B의
합집합은 60에서 뺀 45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합집합이 45개면 방금 공부했죠? 여기에 원소의, 그지? 원소의 개수는 A 한 번, B 한 번 더한 다음에 공통인 걸 빼자. A 더하면 얼마니? 37? B 더하면 얼마예요? 40이고요. 편의상 여기를 X라고 놓고 교집합을 구하시면 너가 얼마라고? 너가 77인가요? 그러면 X는 77에 얼마를 빼면 45가 나오니? 18이 되겠죠, 그죠? 18 맞지, 그지? 18. 28이 아시죠? 28이네요, 그죠? 교집합이 28이네요. 그럼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가 28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교집합을 하면 다 알게 됩니다. A가 37이니까 28 빼면, 요 순수한 A는 9가 된다는 소리고, 40에서 28 빼면, 순수한 B는 12가 된다는 소리고, 그럼 B 차집합 A는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원소는 몇 개이더라? 12개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11번이었어요. 12번 보겠습니다. 얘도 2개짜리예요. 그죠? 두 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고 3개짜리가 있으면 좋으련만 2개짜리네요.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고 영어는 35, 수학은 28. 그래서 영어를 A집합 편의상 수학을 B집합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영수를 모두 못 푼 애들은 5명이었다. 그러면 또 벤다임 그려가지고 각각의 영역들이 몇 개씩 갖고 있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고, 요게 A집합, 요렇게 놓고, 여기가 B집합,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 부분 순수한 A는 영어였나요? 영어만 푼 애들, 영수 다 푼 애들, 수학만 푼 애들, 모두 못 푼 애들. 이해가지지? 전체가 몇 명이라고? 전체가 60마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그지? 모두 못 푼 애들 5명. 그럼 모두 못 푼 애들은 이 밖에, 합집합의 여집합이 5명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합집합이 몇 명이라고 합집합이 정확하게 55명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55명은 NA, A 몇 명이야? 35. 수학 푼 애들 몇 명이니? 28. 그래 놓고 교집합 부분을 완성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또 얼마니? 이 친구가 요거 넘기면 20이죠? 35만 넘기면 그럼 28에서 X를 빼니까 X는 8명. 그러니까 교집합이 8명으로 완성이 되겠네요. 여기가 8명이니까 A가 몇 명이야? A는 35니까 8을 빼면 영어만 푼 애들은 27이 될 거고 수학이 28이니까 수학만 푼 애들은 20명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1번입니다. 영어 수학 중 적어도 한 문제라는 건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합집합은 아까 몇 명이었다고? 55명이었고 2번입니다. 영수와 모두 푼 애들은 이 교집합 부분이니까 8명이 될 거고 영어만 푼 애들, 영어가 A니까 A 차집합 B인 이 용역이 된다. 이 영역에 속해 있는 27명이 정답이 되겠네요. 12번이었어요. 13번 보겠습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최대값, 최저값이고 이건 별표 하나 주세요. 자, 그래서 최대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읽어보면 AB 집합 전체 30명, NA 22명, B가 17명.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이 교집합 부분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는 얘기인데 생각해 볼게요. A가 22이야. A가 22이고요. B가 17이래요. 근데 A랑 B랑 서로 쓸 수가 없는 게 얘가 22, 얘가 17이면 둘이 더하면 40이 넘습니다. 그죠? 이 바보야. 30이 넘습니다. 근데 전체가 30이니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결국 A랑 B랑 교집합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 교집합 부분의 최대값을 우리가 고민해 볼 건데 최대값이랑 너네들이 이 겹친 영역들이 가장 많다는 소리죠. 그러면 A를 고정시켜 놓고 픽스 시켜 놓고 B를 안으로 밀어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교집합 부분이 가장 많이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B가 A에 쏙 들어갈 때가 되겠죠. B가 얼마니? 17이고 A가 22, 그러니까 순수한 A는 5명인 이런 케이스일 때 교집합 부분의 최대값이 17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했지, 그지?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 공통인 부분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은 교집합이 빵개가 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더라. 그러면 겹칠 수밖에 없고 겹치는 녀석은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겹쳤다는 소리죠.
교집합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긴 하는데 가장 여기가 적게 들어갈 때가 언제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했죠. A랑 B랑 더한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한 번 더하고 22죠. 그 다음에 B 한 번 더한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너의 최소값이 궁금하죠. 그럼 잘 들어봐. 너가 작다라는 소리는 얘는 어쨌든 고정된 값이니 이 고정된 값에서 작은 걸 빼면 이 전체 값과 이 값은 같을 테니 결국 얘는 이 녀석의 입장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본 겁니다. 다시 너네들이 같은데 얘는 고정돼 있다고 39로 픽스가 돼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 너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 여기서 이 뺀 이 식 자체가 서로 같은 값이니까 너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야. 그럼 너는 최대는 여기랑 여기 집 합집합 부분 여기 부분을 많이 가지면 된다고 많이. 근데 전체가 지금 몇이냐면 30으로 고정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많아지려면 이 합집합이 아닌 부분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은 빵개 조금 줘야 되지. 가장 조금 줄 수 있는 빵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얼마일 때 합집합이 전체 집합 즉 다 먹을 때 얘가 30일 때 저 x값이 가장 조금 나오겠네요. 이해 가시죠? 여기 얼마니? 39일 테니 우리가 궁금한 교집합의 최소값은 9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집합이 마무리됐고요. 조금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그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 해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어요.